네, 천상천하 유아 독존. 불자가 아니시더라도 다들 알고 계시는 구절인데요. 그 다음 구절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군요. 삼계개고 아당안지. 삼계가 고통 속에 있으니 이를 편안하게 하겠다는 뜻인데요.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이 담겨있는 위대한 서원입니다. 부처님처럼 구제중생의 원력을 세우고 자비행을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의 고단하고 아픈 삶이 아름답고 행복한 삶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 열린인식 특집 인생은 아름다워. 오늘은 우리 사회를 아름답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특별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 스님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스님. 네, 반갑습니다. 연말이 가까워져 오고 있는 만큼 스님께서도 많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떠신가요? 요즘 위드 코로나가 되니까 2년 동안 이렇게 많은 행사들도 없었는데 네. 요즘 다시 좀 행사들도 좀 있고요. 지난주에는 또 당진에 가서 종합복지관 네. 개관식도 한번 다녀왔고요. 오. 이번 주말에는 또 안성에 또한 또 음악회 겸해서 한번 또 예. 다녀오고 이런 행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나마 다행이죠. 그러니까요. 이 나눔을 실천하는 행사 같은 경우는 연말에 좀 모여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 체감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연말 등은 종단도 행사가 많은데 예. 사회복지계에도 많은 또 행사들도 있고 예. 우리 재단 입장에서 보면은 이번 12월 7일 날 오. 복지대회에 2년 동안 이렇게 시상도 제대로 못하고 그랬는데 아. 복지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예, 예. 위해서 국회의장상이라든가 오. 장관님들 상, 예. 총무원장 근스님상, 제 대표이사상에서 예. 거의 한 28분 정도 이렇게 시상하는 오. 큰 대회가 있는데 이번에는 2년 만에 처음으로 예. 조계사에서 봉행할 예정입니다. 아, 그동안 애써오신 노고를 치하받는 그런 자리이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을 하는데요.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소임을 맡으신 지가 어느 정도 되셨죠? 제가 한 2주 전에 그 대표이사 신임을 했거든요. 어허. 딱 3년 됐습니다. 대표이사가 예. 이사가 원래 3년인데 2018년도 12월 9일인가 제가 이렇게 상임이사로 와서 네. 대표이사가 됐습니다. 사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사회복지재단과 인연 맺으신 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저는 이제 한 15년 전에 이제 양평에 관장으로 시작해서 네네. 이렇게 많은 경험은 없는데 그래도 어허.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 위탁 운영하고 있는 복지재단 중에 한 곳으로 먼저 이렇게 네. 복지관 중에. 그쪽 양평종합복지관 이제 개관에 첫 관장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때부터 공부를 좀 했습니다. 아, 오랜 세월 동안 인연을 맺어오신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불교계를 대표하는 나눔재단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저희 재단은 종단에는 조계종 94년도에 개혁종단이라는 거로 이제 종단이 쇄신을 했고요. 네. 95년도에 열반하신 월주 큰 스님께서 총무원장 하시면서 부처님의 자비를 이웃과 실천하기 위해서 설립한 저희 재단입니다. 그래서 시설로는 저희들이 한 185개 정도 시설이 있고요. 예. 또 자원봉사자들이 한 2, 3천 명 또 있고 아, 그러시군요. 또 해외 또 라오스에도 저희 이제 환아들을 돕는 그런 예. 스님이 파견돼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미얀마에도 요새 안타깝지만은 재난경감 사업이라든가 인프라 구축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총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우리 생각이 그걸 따라가지 못해서 여러 가지 갈등을 빚기도 하는데요. 스님 모시고 생명과 가족의 소중함, 또 고령사회와 보육 문제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인식을 개선하는 기회를 마련해봤습니다. 먼저 생명을 키워드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도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들 하고 계시는지요? 저희 대표적인 활동은 이제 가장 재단이 좀 아름답게 생각하는 것이 시설도 운영하지만은 네네. 난치병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운동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틀 전만 해도 제가 동국대에 가서 예. 쌍둥이 그 환아를 뉴스에도 나왔는데 2명을 제가 1,000만 원 긴급 지원하고 이런 일도 있었고 또 재단에는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 재난이 왔을 때 국내적으로는 작년에 그 홍수가 났을 때 그 전라도 지역에 가서 격려하고 재난금을 지원하기도 하고 뭐 고성에도 2년 전에 산불 났을 때는 총원장 큰 스님 모시고 현장에 가서 아픔을 같이 하고 구활동도 하고 여러 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 분 한 분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신 덕분에 할 수 있는 행위.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매년 난치병 어린이 지원도 하고 계시는데 올해가 역대 최고액을 모금하는 성과를 내신 해라고요. 네네. 어느 정도인가요? 올해는 뭐 금액으로는 좀 큰 2억 2천만 원 정도를 했는데 우리 불교 방송이 8천만 원 정도 이렇게 해주시고요. 나머지 이제 스님들, 불자가 아닌 분들도 후원해 주셔서 이렇게 난치병 환화독기 운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불교 방송이 뭐 가장 큰 고마운 방송국이고요. 그다음에 또 생각할 때는 이렇게 세상이 좀 어렵고 예. 코로나도 경제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후원자들이 답장을 우리 민족성, 국민성이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같이 하는 네. 그런 마음들이 모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듣고 계시는 분들도 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코로나19 때문에 오히려 생활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최고액이 모였다는 거는 묘한 기분이 들게 하는 그렇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예. 그 올해 같은 경우는 또 특별하게 해서 한 3천만 원 정도를 이렇게 저희들이 모아서 그 이틀 전화드려서 급히 지원이 필요한 어린이들이 이렇게 긴급으로 도울 수 있는 자금들을 저희들이 도왔고 그리고 그런 마음을 내자마자 또 지원하는데 한 열흘 전인가는 또 예. 평택의 명법사 화정스님 큰 스님인데 비구니 스님인데 예. 또 난치병을 도와달라고 또 2천만 원 또 가져오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올해 2번을 가져오셨는데 이런 것들이 세상을 좀 밝게 하지 않겠나. 예. 난치병은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예. 이런데 마음들을 저희 재단이 뭐 그 따뜻한 마음들을 전달해서 그 전달한 마음이 용기가 돼서 난치병에 고생하는 환아들 예. 그다음에 그 가족들에게 좀이라도 희망의 불씨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 회사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저희 회사가 했다기보다는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이 모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네네, 때문에 맞습니다. 듣고 계시는 분들, 보고 계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재단 후원으로 건강과 웃음을 되찾은 아동분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저희가 난치병 돕기 운동 한 20년째 하고 있는데요. 네. 한 500여 명 정도요. 1년에 저희 국내 한 20여 명, 해외에 한 5, 6명 해서 네. 저희들이 한 500여 명 정도를 환우들을 도와서 그분들이 뭐 생명을 되살리고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가장 자랑스럽고 예. 다 후원자들의 고마움이라 생각합니다. 예. 한 명 한 명 다 생각이 나시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유독 기억이 나는 사례가 있으시다면요? 저는 그 난치병 환아들 접할 때마다 좀 누구 잘못도 아닌데 작년 같은 경우도 그 총원장 스님 집 접견실에서 성금을 전달하는데 그 남매인데 이 부모도 젊고 한데 남자애가 이제 이렇게 거의 거동을 잘 못합니다. 막 희귀병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거동도 안 하고 그 환아를 부모님이 모시고 왔는데 그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도 이제 그 검사를 하니까 유전자 인물인데 그 여동생도 이제 진행이 되려고 있는 걸 보고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원장 선생님도 정말 그 희망을 주시면서 손을 잡아드리고 해서 이건 우리 사회가 같이 이분을 보듬어야 된다. 또 난치병을 앓는 분들이 뭐 드러나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대다수가 부모들도 젊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항상 원장 선생님이 같이 전달할 때마다 정말 가슴이 좀 맺히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희망을 갖고
같이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 재단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꼭 남의 일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데 주변 사람들을 찾다 보면은 가까이에 있더군요. 우리의 나눔이 생명을 살리는 힘이 되고 아이들에게 미래를 선물해주게 되잖아요.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피곤해도 피곤한 줄 모르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스님? 이런 일을 뭐 하는 게 뭐 피곤할 건 그렇게 사실은 뭐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가장 뭐 마음적으로 네, 현장에 계신 분들. 육체적으로 힘들겠다 생각을 하고요. 네. 저야 뭐 그 정도는 아니고 항상 후원자의 그 따뜻한 마음들 그 마음을 그 대상되는 분들께 전달할 때 가장 또 힘이 저는 되죠. 그래서 저보다도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힘이 듭니다, 사실. 난치병 어린이 돕기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병마와 싸우는 어린이들을 후원하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오히려 배우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현장에 계신 분들 그리고 접하신 분들은 어떤 말씀들 들려주시는지요? 현장에 있는 부모들을 특히 난치병 관련해서 전달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네. 그 부모들이 굉장히 꿋꿋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막 슬퍼하고 좌절할 것 같은데 이 어려운 병마와 싸우는 환우와 어머니들의 그 씩씩함 그리고 생명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오히려 좀 숙연해지기도 하고요. 그런 가족들을 보면서 오히려 저는 더 힘이 나고 그런 분들 숙연해집니다. 그리고 거의 전달할 때마다 그 어머니들이 편지를 써오는데 거의 한 번도 거의 눈물이 안 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소중한 마음들을 그 전에 받았을 때 뭐 금전적을 떠나서 그분들이 진실로 고마워하고 진실로 힘을 얻어서 그 고마움을 그 편지로 이렇게 손편지를 써서 꼭 이렇게 읽습니다. 이제 뭐 저한테 주는 건 이제 재단에 이렇게 읽어줄 때마다 아 이분들에게는 정말 강인한 생명에 대한 존중이 있구나. 그분들에 대해 우리가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좀 보탬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 마음을 같이 내주신다면 그 편지를 쓰신 분들이나 아니면 후원을 받으신 분들, 받으실 예정인 분들이 더 힘을 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스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분들에게 생명의 끈을 잡고 버텨가는 거잖아요. 예. 이것이 뭐 감기처럼 금방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시간과 경제적인 게 수반되는데 이 생명의 끈을 놓지 않는 그분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우리 사회 구성원이 모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살생하지 말라인데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생명을 경시하는 모습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10년이 넘도록 OECD 회원국 가운데 복지부동의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의 자살률 왜 이렇게 높다고 보시는지요? 뭐 그런 거대한 걸 뭐 저도 생각해 봤는데 우리 사회가 뭐 성공, 출세, 1등 지상주의 이런 거에 좀 우리 어렸을 때는 그렇지 않은데 점점 그쪽으로 사회가 매몰되어 가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사실은 과정들도 소중한데 네네. 사회가 그 편차에서 1등해야 되고 앞서 나가야 되고 이런 것들인데 꼴등이랄까 좀 뒤처진 사람도 뭐 난치병도 그 사람들도 불행하지만은 이렇잖아요. 그리고 학교 다니려고 네. 누군가는 꼴등하잖아요. 네네. 누군가는 뒤에 남해야 1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꼴등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좀 뒤에 젖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따뜻하게 맞이하고 그런 사람들을 응원하고 이렇게 한다면 좋지 않을까. 저도 우리 군대 갔다 오셨어요? 네네네. 전 군대를 스님하다 갔는데 저는 사격을 좀 못했어요. 총 네. 쏘는 걸. 네. 중대장 매일 혼났는데 스님이라고 왜 살생이 아닌데도 이제 표적을 잘 못 맞췄어요. 선천적으로. 그럼 이제 기합을 받잖아요, 열차를. 그러면 이제 10발 쏴서 9발을 맞은 전우들은 편안하게 나무근에 쉬고 못 맞춘 눈을 계속 이렇게 뭐라고 뭐 다시 반복해서 훈련시키고 얼차례라고 해서
선착순을 시켜요. 그럼 예, 예. 한 40명이 쐈는데 한 30명이 남으면 이놈들을 합격할 때까지 계속 돌려요. 물구덩이를 돌리고 물에 빠졌다 꺼내고 또 이렇게 맞아요. 하는데. 예. 근데 이제 우리 중대장님이 이렇게 선착순을 시킨다고요. 그럼 저는 야, 내가 이렇게 전 1등 하려고 제일 늦게 가요. 골 뒤에서 1등을 하려고. 누군가는 나보다 편히 쉬잖아요. 네네. 마지막에 제가 남아서 오히려 나는 제일 뒤까지 뛰어야겠다. 이제 한 30바퀴 뛸 때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데 1등이 30바퀴잖아요. 한 바퀴만 해서. 근데 저는 30번째 최종적으로 들어오면 모든 그 전우들이 박수를 쳐 응원해 줬어요. 멋있다고. 오, 너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쉬었으니까. 이렇게 네.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은 우리가 좀 뒤처진 사람들, 좀 모자란 사람들, 꼴등한 사람들도 이 사람들에 대해 응원하고 박수 쳐주고 좀 못하는 사람들도 좀 긍지를 가지고 뭐 내가 좀 뒤처지면 앞에 가는 사람들이 좀 여유 있겠다 이렇게 마음을 좀 먹는 네. 그런 서로 간에 좀 배려하고 존중하는 뭐 그런 사회가 되면은 좀 사람들이 이 뭐랄까 거기서 나오는 차별감 네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받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마음을 좀 사회가 같이 도와주면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도 해봅니다. 뒤처지고 있는 사람이 계속 뒤처지고 있고 내가 1등과 거리가 계속 멀어지고 있구나라는 패배감에 휩싸이지 않도록 그렇죠. 다른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네, 말씀이군요. 네네. 이 군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주셔서 그렇지 사회 모습도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맞습니다. 할 때가 있어요. 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일 텐데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거나 계속해서 도움을 주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면 이분들께서도 용기를 내고 자살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스님께서 주신 말씀의 취지도 닮아 있는 거겠죠. 네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백신과 마스크로 막고 있는데 코로나 블루, 이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은 지금 막아내질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마음을 어떻게 단속하면 좋을지 스님께 한 말씀 청해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도 모두가 힘든 거잖아요. 뭐 나만 힘든 게 아니고 저도 지금 여기도 이거 마스크를 벗지 계속 똑같이 힘든 시간인데 저는 인생이라는 것이 코로나 때문에 또 뭐 좋아진 것도 있잖아요. 마스크를 써서 감기가 저는 한 2년째 안 걸리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그 옛날 고사에 보면 변방의 노인이 아들이 군대 가고 병 다 죽고 이런데 세옹지 말한 말을 들어봤잖아요. 네네. 아들이 말을 달리다가 말을 하다가 말을 떨어졌는데 다리가 부러지니 군대를 안 갔잖아요. 전쟁이나 다 죽어서 오고 다리 부러져 없는데 아들은 군대를 안 가서 마을을 지켰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이 꼭 어떤 한 면 때문에 슬프기도 하고 좌절되도 어렵지만은 또한 긍정적인 면을 항상 좀 바라보면 좀 낫지 않을까. 다리가 좀 부러져서 군대를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라는 이런 시대에 우울감도 있지만은 코로나 우울감도 집에 있다 보면 책도 좀 더 보고 예. 감기도 좀 덜 걸리고 또 사람과 많이 대면 안 하면은 또 산책이란 또 즐거움도 또 가지고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이 힘들고 고단하고 재앙같이 온 거에 대해서 좌절하고 네. 우울해하기보다는 이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사람은 희망적인 걸 찾아간다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좀 아둔한 대답 같죠.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좋은 점과 나쁜 점이 함께 하고 있으니 그 점을 바라보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네네. 같은데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건 아무래도 경제적인 어려움인 것 같아요. 사람들과 대면하지 못해서 얻게 되는 긍정적인 일도 있고 좀 나쁜 일도 있습니다만 돈이 예전처럼 벌리지 않은 부분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단 말이죠. 그럴 때 찾게 되는 게 부처님 지혜의 말씀인데 스님께서 그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은 위로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네네. 어떤 힘든 시간이라는 것은 결국은 지나가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가끔 감기에 걸려보면 막 죽을 것 같잖아요. 고통스럽고. 근데 또 그 시간이 좀 견디고 나면은 나중에 건강한 몸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닥치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우리가 희망을 좀 가지고 결국은
지나가는 것이다. 지나간 다음에는 무지개도 뜨고 햇살도 뜨고 또한 또 바람결도 느끼고 별도 뭐 이런 것처럼 네. 꼭 지금의 이 순간이 영원하진 않다. 이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족을 키워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다문화 가정까지 사회 변화에 따라서 가정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이들 가정을 바라보는 편견이 좀 예전보다는 변화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견이 사라지지는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도 드는데 스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지금의 가족의 개념은 뭐 저는 뭐 칠남매 막내라 이렇게 뭐 많은 형과 누나와 네. 부모님과 살았는데 지금은 뭐 가정의 형태들이 뭐 보편적 가족에 대해서 벗어나 있잖아요. 뭐 이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조손 가정이라든가 이혼한 이혼 부모의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은 또 많은 또 외국의 다문화 가정 예. 문화가 틀린 외국 분들이 오셔서 한국에서 정착해서 가정을 이룬 다문화 가정 이런 많은 가정들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 가정들의 형태를 우리가 이제 수용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해하고 배려하고 우리가 고루한 가정에게는 이제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도 그렇고 한부모 가정도 그렇고 사실 예전보다는 시선이 많이 나아졌는데 사람들 마음 한켠에 그런 건 계속 위치해 있는 것 같아요. 나랑 좀 다른 모습을 가진 이질적인 것을 만났을 때 네네. 당혹스러움을 이렇게 차별과 편견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제가 그 화엄사 쪽에 전라남도 화엄사 쪽에 어디 출장을 가서 그 스님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예. 장날 이렇게 유모차를 한 10명쯤 끌고 오면 한두 명은 좀 다문화 가정 부모들이 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는 농촌 사회 같은 게 많이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이분들의 뭐 생김이 됐든 네. 문화가 됐든 우리가 서로 이제 배려하고 이해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저도 다문화 건강센터라는 요새는 그런 시설들이 많은데 네.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생겨 있어요. 이름 자체가. 예. 그래서 지금 다문화에 대한 것만 특정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많이 좀 열려가고 있다. 그런 느낌을 이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나 네네. 보수적인 사람들은 그 시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점차 우리가 사회가 같이 노력하면 극복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다문화 가정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의 가정을 위한 일들, 지원하는 사업을 재단에서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들 하고 계시는지 소개를 해 주실까요? 저희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한부모 가정 이혼을 해도 네네. 그런 것도 있고 그래 우리 동네 뭐 키움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또 다 함께 돌봄 이게 돌봄을 필요하는 곳에 이제 특화된 그런 센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특화된 네. 센터에서는 뭐 아이만 돌본다든가 또 그다음에 어려운 분들이 계신 분들은 방문해서 또 이렇게 뭐 서비스를 해준다든가 요즘은 이제 코로나라 이제 어려운 분들 우울감도 있고 그래서 도시락 배달 같은 특화된 사업들을 많이 맞춤형이라고 그러죠. 사회복지에서는 맞춤형 서비스 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다양한 문화와 언어 속에서 자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글로벌 시대 우리 사회의 경쟁력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 같습니다. 가정과 학교, 사회 차원에서도 이런 교육들이 그리고 이런 인식 개선 차원에서의 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스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다문화 사회는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받아들여 가는 거고요. 우리가 미국이란 지금 세계 최경제 대국이 최강국이잖아요. 네네. 미국이란 나라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민자의 나라잖아요. 모양도 다 틀리고 네. 문화도 틀리고 언어도 다 틀린데 이 사람들 다 녹여서 이 사람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모여서 성공한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세계 최강국. 네네. 그런 것처럼 우리 사회도 이제 글로벌 시대니까 이 미국 사회를 바라보듯이
우리 사회도 이런 사회 구성원들을 다 같이 보듬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각자가 제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다 해 나가는 것이 바로 극락이라는 말도 있더군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부모님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부모님, 저는 이제 부모가 안 돼봐서 잘 모르겠는데, 네. 저희 부모님들, 보다도 제가 느꼈던 것은, 네. 이제, 아이가 됐든 청소년들, 그들의 시선, 그들의 시야, 네. 그들의 심장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어른들은 어른들의 시선과 어른들의 심장으로 자꾸 아이들을 보려고 하고 있다고요. 네, 네. 그래서 그것들을 좀 바꿔. 저도 가장 힘들었던 게 이제 유년 시절에 예. 나는 이제 스님이 되고 싶은데 부모님은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밥도 먹는 집이고 네. 뭐 집안이 뭐 이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저의 그 생각, 예. 저의 인생에 대해서 너 이상한 생각을 하느냐? 너 집이 없냐? 너 부모가 없냐? 그러니까 그 부모님의 생각으로 이 모든 걸 바라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좌절하고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의 심장, 우리의 시선으로 보지 말고 네. 아이들의 시선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스님의 출가 인연이 궁금해지는데 스님께서는 어떤 인연으로 출가하게 되셨는지요? 뭐 스님들이야 다 대다수가 그래도 뭐 전생이든 금생에 뭐 여러 가지 뭐 인연에서 출가를 할까요? 뭐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중학교니까 네. 15살 정도인데 예. 어느 언론에서도 얘기했는데 예. 저는 좀 15 어린 것 같은데 조숙한 건 모르겠는데 제가 그 공국중학교를 다녔거든요. 구이동에 어린이대공원 쪽에 네네. 부속중학교 건데 큰 호수가 있어요. 거기는. 근데 꼭 요맘때인데 한 11월 달 정확해요. 낙엽이 스산하게 막 떨어지는데 추울 때예요. 학교가 가기 싫으니까 지금 호수를 바라보면서 계속 한 일주일인데 불교를 뭐 대단히 아는 것도 아닌데 산에 가면은 내가 뭐 큰 도사가 될 것 같아. 도사가 뭐 도인이라는 이런 생각 못 하고 뭔가 특별한 뭔가 이런 사람이 될 것 같은 세속적인 것보다는 네네. 탈세속적이고 거기에는 뭔가 내 길이 있을 거다 막연한 그런 생각이죠. 뭐 구체적으로 뭐 불교를 뭐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스님이 돼야만이 내 인생이 살 것 같다. 단순하지 뭐 이렇게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출가를 뭐 했고. 그때 바로 아니 했는데 어리다고 다시 쫓겨났어요. 제시도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고등학교 때 여러 번 예. 하다가 결국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예. 해인사에서 아마 고등학교 졸업하고 출간한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호수를 바라보시다가 수상관을 한 것 같아요. 요새 말로 하면. 물을 쳐다보는데 인생의 희노애락을 넘어서 어딘가 머리를 깎고 산에 가면은 원효대사는 알았던 것 같아요. 원효대사처럼 되지 않겠나. 뭐. 막연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스님께서 출가하셨을 때 부모님 반응이 어떠셨을까요? 저는 한 번도 부모님이 동의해 준 적은 없어요. 출가하는 데 대해서. 출가에 대한 일반인들이 생각은 저희 부모님 생각은 저희가 본가가 충청도인데 네. 동양아치라고 생각하셔요. 동양아치. 그렇게 생각하셨었군요. 옛날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 스님들이 시골에서 쌀을 얻고 이렇게 해서 동양하는 거지가 중이다 이런 편견된 생각을 가지셨었어요. 그래서 동의를 못 하셨어요. 왜 거지 같은 그런 걸 하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반대를 많이 하셨고 결국은 뭐 그 도주를 했겠죠. 뭐 동의를 못 얻으니까 출가하고 나서는 세월이 가서는 이제 저희 아버님은 출가하고 바로 뭐 화가 나셨는지 좀 화병으로 가셨고 저희 어머님이나 저희 형제들은 나중에는 저를 인정해 주시고 오히려 훌륭한 스님들을 격려했어요. 나중에는. 어려운 말씀인데 해주셔서 아니,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스님께서
그 자녀분들이 조금 다양한 생각,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부모님들께서 좀 품어주시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도 이와 어느 정도 맥을 같이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지중한 인연이 있어서 부모와 자식 간으로 인연을 맺었을 텐데 모든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 인연을 잘 갖고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들 또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스님께 말씀 청해 듣고 싶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저는 좀 초파일 날 이렇게 마당에 큰 연등을 많이 밝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은 서로 연등이 옆에 있지만은 서로를 비춰주잖아요. 연등 혼자서는 세상을 다 밝게 못하지만은 법당 앞에 있는 수많은 연등들이 서로 비춰주듯이 부모와 자식도 서로 이렇게 비춰주는 사이. 일방적으로 너만 혼자 빛나라, 나만 빛났게 이런 게 아니고 상호간에 서로 존중해지고, 자식이라는 것은 내 못다 핀 꿈을 이뤄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자식의 꿈을 존중해지고, 이렇게 부모는 자식의 꿈과 밝음이 빛나도록 등불이 돼서 네. 밝혀주면 되고, 또한 자녀 또한 부모님이 고마움을 알아서 부모님의 가치를 또 존중해주면서 밝게 빛나면은 부모님도 행복하실 거 아니에요. 네. 서로 이렇게 존중하고 이렇게 서로 비춰주는 그런 사이가 좋지 않겠나. 그것이 뭐 세상을 아름답고 그 존중되는 관계가 되는지 않겠나 싶어요. 연등들이 모여서 장관을 이루는 모습을 보면은 그 일정한 간격을 지켜서 등불들이 켜져 있는 모습이 많으니까 네네. 한 사람 한 사람이 등불이다 생각을 네. 하고 적당한 거리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저도 해보는데요. 하나의 나눔 만 가지 행복 일파만파라는 후원 캠페인을 진행하고 계시더군요. 어떤 캠페인인가요? 파도를 바라보면은 이게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파도가 돼서 밀려오지 파도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저희가 이 세상과 이제 사회복지 재단이라는 것이 나와 남이 하나 나누는 사이잖아요. 하나의 나눔, 우리 사회자님의 나눔, 나의 나눔이 100개, 1000개, 10,000개가 모여서 큰 파도가 일어서 치듯이 우리 사회가 하나하나의 나눔이 일파만파로 번져서 10,000개의 파도처럼 밀려서 크게 이렇게 친다면은 예. 세상이 좀 더 밝아지지 않겠나. 그런 나눔을 좀 난을 빼고 하면 안 되잖아요. 파도 예. 하나만 빠지면 파도가 될 수 없잖아요. 예. 나도 그 파도의 일원이 돼서 예. 그 파도가 한 10,000개쯤 만들어요. 10만 개쯤 만들어서 같이 어우러져서 파도를 이룬다면은 세상이 좀 더 밝아지지 않나 해서. 그래서 일파만파. 요새 사자성어가 좋잖아요. 아니, 어떤 취지를 담고 있는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동참을 하면 되는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동참은 뭐 저희 사회복지 재단에 이렇게 질의하시거나 네. 우리 재단을 통해서 홈페이지도 있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제 재단과 연결한다면은 네. 이분들이 일파만파 한 파도가 세상에 큰 파도를 이루라 생각합니다. 후원 방법은 저희 재단의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마음을 내면 병고에 시달리는 아이들, 어려움에 처한 가족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을 텐데요. 일파만파의 물결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도록 끝으로 스님께 한 말씀 청해 들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 사회복지 재단에 근무하면서 소임을 보며 느낀 것이 세상은 큰 나눔보다는 작지만 따뜻한 나눔에 고마워한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무리 큰 나눔이라고 한 것보다는 작지만 따뜻한 나눔들이 모여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진실되게 고마워하고 희망을 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제가 이제 결제를 하다 보면은 그 꼬마 매시 있어요. 꼬마 같아요. 매일 100원씩 통장에 들어옵니다. 100원씩. 아, 그래요? 난치병 돕기에 귀찮을 것 같기도 한데 자동이체 같아요. 오. 부모님이 이렇게 막 연계를 시켰겠죠. 예. 아동 통장 같아요. 예. 그러면 아동 용돈에서 오는지 확인 안 해봤는데 100원씩 들어와요. 매일. 그 100원씩을 매일 매일. 이렇게 파도가 하루도 안 쉬는 것처럼 예. 그
그 아이가 난치병 하나를 돕게해서 한 몇 명의 아동이 그렇게 100원씩 보내는데 부모님이 아마 이렇게 나눔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나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결국은 큰 나눔보다는 작지만 따뜻한 나눔들이 세상을 유익하게 한다 생각합니다. 예. 스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분께서도 일파만파 물결에 동참하실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해보면서요.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이 시간에 보인 스님을 한 차례 더 모시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라는데요.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을 겁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존중하고 스스로를 아껴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겠죠. 다양한 사회 열린 인식 특집 인생은 아름다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 스님과 함께했습니다. 스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